언니는 남한테 열등감 가져본 적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요즘 제가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걸 친구도 얻는 걸 보고 친구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못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이 못났고 싫은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적은 한 번 있어요.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데 잘 되는 사람을 봤을 때. 좀 빡치는 거? 그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아주 옛날에.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아무 실력도 없는데 저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사람이 잘 됨으로써 열심히 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약간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한테는 선배인 그런 분을 한번 만나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게 얻은 무언가를 어떤 사람이 너무 쉽게 얻는 거를 볼 때 그런 게 좀 힘들긴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제 친한 지인인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여유 있어 보이고 실제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지내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그 르네를 봤을 때 저는 르네도 완전 그런 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막 일도 안 하고 대충 뭐든지 대충 하는데 그냥 성격 좋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해서 팬도 많고 그래서 팬덤도 있고 막 그래서 약간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약간 좀 질투의 대상? 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엄청 잘 가르쳐서,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들어본 적 없으니까 엄청 잘 가르치고 막 이래가지고 스타 선생님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성격 좋고 말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스타 선생님이 된 게 아니야.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진짜요? 제 그런 스타일,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팬이 많으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지. 실력이 찐이라서 팬도 많이 생긴 건데 실력 선행 후 팬 후행? 이제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르네한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냥 나한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엄청 좀 새로운 시각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치 나를 보는 시각도 막 되게 다양하잖아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선생님도 저한테는 대선배인데 그 선배가 자기도 뭐 르네가 봤을 때 나 어떤 사람 같아 보이냐고 내가 솔직히 말해요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래 그냥 선생님도 좀 놀고 그냥 놀고 먹고 재밌어 보여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치 내가 노력하는 건 한 개도 안 보이지 이러는 거야. 내가 노력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멀리서 보면은 다 그래 보인다고. 근데 실제로는 혼자서 몰래 울면서 일한 적도 있고 굉장히 많이 지치고 내 실력보다 더 벅차게 하고 있다는 거를 느낄 때는 좌절감도 많이 느끼고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충분히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서로가 쉽지 않겠냐. 누가 나에 대해서 쟤는 별로 열심히 하는 것도 같지도 않은데 쟤는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에 애정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되게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되게 속상한 것처럼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알면은 괴로울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좀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아티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하거든요. 어떤 이런 뭐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뭐 감정적으로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아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군가한테 열등감을 느낀다는 건 그 사람을 나의 경쟁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 선상에 세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열등감을 느끼거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대요. 자기는 필드를 정해놓지 않는다는 거야. 내 필드는 뭐기 때문에 누구하고 경쟁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인드예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난 누군가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아무하고도 경쟁하지 않으니까. 내가 1등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 머릿속으로. 내가 1등인데 내가 최고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하고도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막 질투심? 막 열등감? 버린 지 오래 전인 것 같아요. 옛날에 어릴 때는 그런 감정이 좀 들었던 것도 있었어요. 특히 대충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되게 결과가 잘 나오는 걸 볼 때. 왜냐하면 저는 뭐든지 애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애를 많이 쓰면서 지내니까 번아웃도 자주 오고 그래서 너무 애쓰고 살기 싫다. 애쓰고 사는데 너무 지긋지긋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 대충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 볼 때 좀 이렇게 현타랄까? 그럴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님이 그 나이대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나이대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너무 친한 친구일수록 원래 가족일수록 제일 열등감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형제가 너무 잘 되면 본인이 굉장히 주눅이 많이 들고 좌절감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저희 언니가 잘 되는 게 곧 제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열등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나보다 훨씬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자기 일 제대로 하는 거 보면 여유와 갈록이 느껴져서 부러워요. 그쵸? 나도 이건 너무 공감해.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엄청 노력하지 않는데 뭔가 되게 큰 거를 얻어낸 사람들 보면 재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재수 없다.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얻어가는 거는 저거는 완전 도둑놈 심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이냐면 실력이다. 저것도 실력이다. 대충 하고 많이 빼먹고 저것도 실력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릴 때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 많이 보여주고 많은 성적을 내고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이가 조금 더 들고 일하는 법도 많이 깨달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와야지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잘한 거예요. 이만큼 해서 이만큼 잘하면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는 이만큼 하고 이만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돼야 돼요. 그렇게 효율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만큼 하고 이만큼 얻어요. 그 대신에 이만큼은 사실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만큼 할 필요도 없는데 계속 이만큼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버릇이 돼서 이만큼 하는데 당연히 계속 성적은 잘 나오겠지. 그러니까 뭘 하든 이만큼 하니까. 근데 나는 안 행복해. 왜냐면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살 거야.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20대 초중반에 핫둘 이렇게 하면서 팔에 근육이 막 생기거든. 핫둘 하다 보면 여기가 근육이 딱 생겨. 언제든지 뭐든지 쉽게 들 수 있는 근육이 딱 생긴단 말이야. 그럼 거기까지는 딱 해도 돼.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수 없잖아. 근데 마치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계속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도 그렇지만 마음도 그렇고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탁 놓아버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명한 사람은 늘 항상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저는 제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 쓴 것 같아요. 20대 진짜 힘 많고 혈기왕성할 때 다 끌어 썼어요. 진짜 쓸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도 오면은 막 진짜 심각하게 오고. 그래서 fake it until you make it 이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Make it until you die. 진짜 만들 거야. 죽기 전까지 무조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fake it until you make it처럼 여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게 결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어느 순간 조금 깨닫게 됐달까? 그래서 지금은 훨씬 여유 있는 삶을 더 많이 추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사람들한테서 막 질투심 가지는 이런 거 있잖아. 저 사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재능이야.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재능이야. 그러면 나는 그게 없잖아. 그 대신 나는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질투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망치지 말고 나의 다른 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진짜 인생에 있어서 운이라는 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 왜냐면 항상 준비된 사람한테만 오는 거이긴 하지만 최근에 그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막 장관상을 타고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엄청 잘 나가가지고 그 친구가 틱톡 하는 친구예요. 근데 너무 잘 돼가지고 막 틱톡계의 뭐 BTS 막 이런단 말이야. 그 사람이 완전 틱토커로 유명하고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틱톡 관련해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엄청 회사가 커지고 몸집도 커지고 막 투자도 많이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되게 멋있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나이대도 비슷하고 이제 되게 어린 친구인데 저렇게 막 훌륭하게 해 나가는 걸 보면서 근데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맨 처음에 틱톡이 별거 아니었을 때 당시에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바나나니 뭐 이제 뭐 알고 지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 오고 뭐 같이 계약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게 된 친구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게 됐는데 그때는 틱톡이 좀 이미지가 어땠냐면 유튜브는 약간 이제 뭐 요즘 잘 나가고 많이 하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면 틱톡은 전부 다 그냥 막 10대 막 찐따들이 하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한 4, 5년 전이니까. 근데 그 친구 한참 막 틱톡 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막 했었는데 그래도 좀 잘 지내고 있어요. 걔가 진짜 막 그렇게 대단하게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데도 되게 건전한 컨텐츠를 많이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계속 엄청 건전한 컨텐츠를 계속 올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뷰가 안 나올 텐데 그래도 계속 저렇게 하는구나. 나중에 이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술도 한잔하고 하는데 하는 얘기가
원래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여가지고 종교학과를 나왔대요. 아예 기독교 학과를 나온 거야. 근데 와? 진짜야? 근데 약간 이제 기독교 학과를 나온 틱토커? 약간 좀 엄청 의외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되게 매력있다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막 이런 거냐. 진짜 매력있다. 기독교 학과를 나온 틱토커라니. 계속 얘기해봐 이랬어. 그래서 얘기 듣는데 되게 매력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종교에 빠진 이야기를 해달라. 왜 어떻게 하다가 막 그렇게 기독교 공부까지 하게 됐어? 말면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꿈과 열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래서 막 하는데 뭐 되게 힘든 시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왜냐면은 되게 똑똑한 친구고 막 그런데 처음에 맨 처음에 틱톡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도 좀 그렇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도 일단 나는 이런 숏폼이 나중에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꾸준하게 그걸 했고 그 4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로 막 진짜 랜덤한 유튜버들이나 아무한테도 막 연락해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이래서 막 이렇게 하는 역할이었을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지금 막 장관상도 타고 막 온갖 엄청 강연장도 많이 나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활동하는 거 보면은 되게 이렇게 영감을 받아요. 같은 나이대의 친구인데 되게 어린데 엄청 많이 좀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한 4, 5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막 그렇게 잘 나가지 않을 때도 뷰수가 많이 나오지 않고 이래도 자극적인 거 안 하고 항상 건전한 컨텐츠로 이런 거 하고 이런 것도 보면서 와 저거 진짜 엄청난 인내심이다. 저거를 계속 끊임없이 해나가는 게. 근데 그게 딱 꽃 피는 순간을 보면서 근데 꽃이 딱 피니까 어떠냐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만개예요. 만개. 그러니까 꽃이 살짝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펴 진짜. 근데 그 꽃 피는 모습도 너무 예쁘고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 멋있다 찐으로 막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가 고마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막 고마워 이렇게 할 때도 하나도 얄밉지 않고 진짜 좋아 보이고 계속 잘 됐으면 좋겠다. 와 제가 저 친구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런 거. 저하고 가는 길이 비슷하다면 비슷하지만 완전 또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질투심이 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저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게 터진 때가 오구나. 근데 저게 이 친구는 4년 만에 터졌죠. 10년 만에 터진 사람도 있고 15년 만에 터진 사람도 있고 30년 만에 터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터지려면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돼요. 터질 때까지. 근데 안 기다리잖아. 그러면 그냥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몇 년 만에 터지는지는 진짜 운이에요. 그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운은 솔직히 본인이 결정할 수는 있어. 난 숏폼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해. 그 친구가 숏폼이라는 거에 대한 걸 믿었잖아. 짧은 그 쇼츠에 대한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터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먼저 미래를 보는 눈도 조금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리고 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겹쳤을 때 그 성공의 그 부름이 빨리 오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성공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냐 물어보면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언제인지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언제인지는. 근데 그 성공을 좀 더 빨리 오는 사람의 비밀은 있다. 그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꾸준하게 매진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뭐랄까 저한테는 저는 되게 좋아요. 그런 친구들 보는 거. 주변에 막 잘 되고 이런 친구들 보는 게 저한테 되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요. 아티의 자유로움이 신기해요. 필드가 없으면 불안할 것 같은데요. 아티는 필드에 있는 걸 진짜 싫어하고 본인한테 아무런 장벽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아티는 경쟁자도 없고 동력자도 없어요. 근데 아티가 이번에 그 백만장자 클럽에 갔다 오고 나서 뭘 했냐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처음으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랬어.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좀 약간 그랬대요. 외로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영어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 말을 하면 딱딱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나도 그래 그런 적 있고 저쩌고 막 이게 있잖아. 이게 되는 사람이 없었대. 근데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막 고향에 돌아가서 프랑스인 친구들을 만나도 애들은 막 너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막 이제는 뭐 자동차 사서 무슨 차를 사고 뭐 어떤 회사에 다니고 애 가질 거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티는 그런 관심이 1도 없어. 지금도. 그리고 아직 뭘 해볼까 막 이러고. 근데 이제 그런 막
그 엔터프레너 같은 그런 사업가적인 그런 도전적인 마인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필드는 진짜 아까 완전 온갖 거 다 있다고 했었잖아 진짜로. 근데 그 온갖 거 다 있는 거에서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필드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막 천방지축 어리둥절 막 진짜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이런 것처럼 막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즐겁더라는 거야.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잤대요. 시간이 없어서. 대화하고 뭐 하고 프로젝트 이야기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하루에 3시간밖에 잘 시간이 없대. 밥 먹고 나면. 운동하고 같이. 처음으로 자기하고 좀 마인드가 비슷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번에 또 가 이렇게 했더니 이번 3월달에 또 갈 건데 뭐 이런 거 내가 이제는 묻지도 않고 간다고 하네 이랬더니 제가 갈 거라고 그냥 아예 가세요. 다음은 두바이에서 한대요. 두바이에서 모이는데 다음번엔 저도 갈 겁니다. 이번엔 못 가서 너무 아쉬웠어요. 같은 선상에 나와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닐까요? 저는 요즘 진짜 사람이 각자 가는 길이 너무 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비교할 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부 다 너무 다르고 똑같은 필드에 있는 것 같아도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릇도 다 다르고. 근데 저는 극혐하는 사람은 있어요. 극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가 최고의 포인트에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한테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 되게 싫어요.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거나 막 친절이나 선행을 베푼다거나. 근데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별 이유가 없어. 그게 눈에 빤히 보이는 거야.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그런 거? 그런 관계가 너무 싫어요. 그런 관계를 지향하는 것도 너무 싫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싫어서 인간관계를 되게 조심조심 했었어요. 옛날에. 한참 나름 잘 나갈 때. 저는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 가짜 관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거는 괜찮았는데 그런 가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아티는 그럼 어때? 잘해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받으면 되지. 그냥. 난 그게 잘 안 돼 이러면. 저도 친구가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겠어요. 근데 있잖아. 친구가 잘 되는 게 나한테 진짜 잘 되는 거 이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다?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쟤 엄청 열심히 하더니 저렇게 됐구나. 그래, 뭐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약간 이런 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남자한테 관심이 안 가. 나 나중에 너무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한테 관심도 없고 관심 갈 시간도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친구가 잘 되는 게 본인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친구는 친구,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말씀도 맞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잘 되는 거하고 나하고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잘 되는다는 그 팩트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뭘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볼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자극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제가 진짜 이럴 때부터 내가 봤는데 저렇게 됐구나. 저희 노래 결실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쟤는 진짜 뭔데 저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결국 나한테 좋은 방식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고 더 건강한 방식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살아오면서 쌓이는 기본 능력치가 있어서 투자 대비 결과가 좋아 보일 수 있는 것 같기도. 맞아.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마음가짐을 좀 덜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열심히는 어차피 열심히 할 거잖아. 난 덜 열심히 하자라고 해도 열심히 할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으니까 오바는 하지 말자. 그런 거 오바는 하지 말자. 인맥 관리 하지 말라고. 저는 인맥 관리 안 해요. 전 진짜 인맥 관리 안 해요. 저는 인맥 관리 하는 거 진짜 싫어요. 그러니까 인맥 관리를 하는 내가 싫어요. 그래서 안 해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태어나서.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 있으면 잘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땐 연락하는데 그게 아닐 때는 연락을 원래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무한테도 안 해요. 연락은. 저는 원래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해요. 가족한테도 안 해요. 저는 그냥 아티하고 단 둘이서 사막에 떨어져서 살아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남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게 나의 행복이야.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인맥 관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